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신년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새만금, 그리고 중소기업,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영역인데요. 실은 오늘 주제인 전북의 발전 전략,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측면에서는 하나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세 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장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얘기를 듣고 싶어 모셨는데요. 먼저 새해 인사와 함께 한 해 계획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예, 도민 여러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희망을 더 많이 얘기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현 경장이라고 하는 말을 제시했습니다. 검은고 끈을 다시 매듯이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발끈 고쳐매고 다시 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은 좀 더 믿을 수 있는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기금 운용 체계도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제3의 금융 중심지가 되도록 필요한 작업을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올해의 다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올해가 5년 차인가요? 예, 공단은 그렇고 기금본부는 2년 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정기에 좀 접어들 만도 한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듯하기도 해요.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는 거 보면. 예. 우리 도민이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오게 된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LH공사가 와야 되는데 진주하고 맞바꾸면서 오게 됐고요. 그렇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오게 돼 있었지만 가장 핵심인 기금본부는 서울에 남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2012년에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으로 이전 공약을 제시하고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 돈과 권력이 모든 게 몰려있는 상태에서 지방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구나 금융과 같은 가장 앞선 산업을 지역에서 한다는 것이 서울 중심주의 사고에 젖은 분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많은 서울의 유력한 분들을 만나면 제가 마치 몽상과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구상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이미 제시했던 것이고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이 작년 말에 통과가 됐고요. 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수탁은행인 SSBT와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 연말에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연금법 개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본부가 전주로 이전했을 때 많은 우려는 과연 인력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전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 전과 후에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은 인력이 빠져나간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그만큼 또 그 이상의 인력들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현재 기금의 규모가 600조인데 이거 약 300명이 1인당 2조씩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금 규모가 큽니다. 근데 저희가 몇 년 내에 1000조로 늘어난다면 산술적으로 한 500명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현재 국내에서 시장에서 채용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양성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의 임무에는 인력 양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인력 양성이라는 게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전주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국제 운용사들, 경쟁 있는 운용사들이 지금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 11월 7일에 SSBT, 미국의 보스턴에 본사가 있습니다.
조셉 고든 회장이 저희 전주의 연금공단에 와서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즉 전주 사무소 설치에 대한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24일 날 뉴욕 멜론 은행의 회장이 또 전주에 와서 사무소 설치에 협약을 합니다. 세계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초대형 은행이 서울이 아닌 전주에 사무소 설치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의 금융기관들이 서울에서 또 철수한 데가 5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방인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그 미국계 은행도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한 번도 서울 외 지역에 이제 부산도 해외 금융기관 사무소 설치된 적이 없는데 전주에다 설치하겠다니까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 전화를 걸어서 이 배경을 설명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 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두 분 다 흔쾌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월에 두 군데 회사의 전주 사무소가 개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예. 도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나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분석들이 보도들도 그렇고요.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인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좀 더 잘하라는 어떤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력 규모로 따지면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인데요. 금융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뭐 80몇 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어디보다 못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이 금융 중심지가 돼 있지만 세계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부산이 제2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받았지만 부산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주가 새3 중심지가 된다는 거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실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조건을 다 아직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갖춰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만 놓고 본다면 연계금 중심의 금융 중심지가 전라북도가 조건을 그러니까 가능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충분하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금융 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수행 중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작년 말에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연구하고 최종 보고서를 내겠다고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가능성과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면 그 용역 결과가 지정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잘 준비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벌이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그 금융 중심 도시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을 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도가 그 부산권의 견제, 부산 정치권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놨던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부산은 해양 파생 중심이고요. 예. 서울은 국제 금융이고 저희는 연계금 중심이기 때문에 둘이 경쟁 사대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보완하면서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만들자는 게 2012년 제가 제시했던 개념이어서 부산이 잠깐 우리를 경쟁 상대로 오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부산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하고 예. 파일을 확대하고 외연을 키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예.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인력 양성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올해가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그 원년이 될 수도 있다. 그 효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첫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예, 뭐 계획대로 한다면 금융위원회의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정대로 하면 올 10월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라북도가 차분히 준비해서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발전의 축이라면 새만금도 있지만 그보다는 요즘에 이제 제3금융주징이 예.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고 제궤도에 오르면 이 어떤 전라북도가 기대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긍정적인 효과, 상호 상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예. 사실 뭐 전라북도 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뭐 최근 몇 년 동안 일은 아니고 저는 몇십 년 동안의 산업화에서 우리가 소외당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뭐 자동차 조선의 부진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은 전라북도 산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구조적인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일시적인 거면 시장 상황의 개선을 위해 대선이 될 때까지 좀 버티면 될 거고, 구조적인 거면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금 뒤졌다. 이런 건 솔직히 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새만금이라고 하는 축과 전북 혁신도시라는 축,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보다 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혁신도시는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농진청을 중심으로 하는 농생명 수도, 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중심지 이 노력은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만 가지고서 그걸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스스로 그것이 씨앗을 뿌렸는데 싹을 틔웠으면 이걸 물 주고 키우는 거는 지역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와 정치권, 또 모든 뭐 학계, 모두 도민들이 뜻을 모아서 새만금은 장기적 가치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국책 사업으로 정부에다 믿고 맡기고 혁신도시는 우리 힘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서 발전의 거점을 만드는 그런 두 가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항에 관련해서 하나 좀 예. 드리면 제가 이제 SSBT 회장, 뉴욕 멜론 회장이 이제 전주에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미국에서 전세 비행기를 띄워서 청주공항이나 무안공항에 내려서 다시 전주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분들은 시간을 다투는 분입니다. 이분들 연봉이 230억 원 정도 돼요. 이분들은 시간이 돈인 분들인데 혁신도시 가깝게 공항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 효율성 논란이 있는데 크게 보면 올바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도대체 전라북도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미래 모습 만약 상상을 해본다면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의 샬럿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네. 어떤 모습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살렛은 이제 미국의 중동부에 있는 한 인구 40만 되는 농업 도시였습니다. 로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도시였는데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전하면서 불과 한 10년 사이에 78만 명의 미국의 제2 금융도시죠. 뉴욕을 다음 가는 금융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라북도도 국민연금이 오게 됨으로써 새로운 금융도시의 꿈을 충분히 꿀 수 있다. 그럴 만한 지역의 조건들은 갖춰져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잘 살려고 하면 산업이 커야 됩니다. 농진청 중심으로 한 농생명, 국민연금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새만금의 신재생, 이걸 통해야 많은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셀러 사례처럼 우리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집적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금융중심지라는 게 그냥 꿈이 아니라 몽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전북의 현실은 늘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버티는 힘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길 기대하며 오늘 특집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